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정보 입력 CSS 부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YARIA도 쓰고 그리고 인풋에 대한 설정도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CSS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를 위한 실무 UI 패턴집 해서 모바일 웹 그리고 웹사이트, 반응형 사이트 등 세 가지를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UI 패턴을 제가 따로 모아서 약 12개에서 15개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시를 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고 HTML, CSS 그리고 jQuery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9도 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완돼서 호환성까지 좀 더 높게 잡아 보았고요. 그리고 국내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호환성 그리고 웹 표준까지 전부 다 3박자를 다 맞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같이 한번 CSS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걸 좀 처리하는 게 좋아요. 한 번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쓰지 않고 요소 선택자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 자체가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른 것은 이 버튼들이 좀 다르고 이 버튼 두 개가 크게 같은데 이건 좀 나중에 재보기로 하고 라디오 버튼 좀 나타났다는 거, 이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 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로 가서 클래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표에다가 테이블 타입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이블 타입 1번에서 sub.css로 넘어오면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처리할 게 우선 선부터 보이죠. 요 진한 선과 요 옅은 선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또 여기 선도 또 달라요. 요 색이랑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선 색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줄 거냐? 테이블 요소의 위아래로 이렇게 진한 선 주고요. 중간에 있는 선은 TR의 형제 선택절에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위에는 2픽셀이죠. 2픽셀에 해당 색상을 넣어보면 밑으로는 1픽셀에 선이 들어갔고요. 스피드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자, 이 색상이 되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TR의 형제 선택 자료에서 선을 위로 넣을게요. 1픽셀에 선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다른 색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색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 색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선이 있는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TH의 오른쪽에 줄 겁니다. TH 오른쪽으로 줘서 좀 표현할게요. 그러면 TR에 또는 그냥 TH 선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고요. 자, 그리고 여백을 주기 전에 여기 TH 부분 한번 작업했기 때문에 TH 부분 할게요. TH 부분 보면 다른 글씨랑 비교해 보면 얘가 좀 굵어요. TH는 기본적으로 굵은 폰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폰트 웨이트 볼드 있고 텍스트 라인 센터가 기본입니다. 근데 레프트로 붙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컬러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놓을 거고요. 글씨 크기는 기존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이제 17 나왔는데 한 18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약간 오차 범위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붙었지만 좀 떨어져 있었죠. 떨어지는 정도가 선이랑 비교를 해봐죠. 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 정도가 되고요. 20픽셀 정도 되네요. 그러면 패딩을 주셔도 되고요.
텍스트 인덴트 주셔도 되는데 패딩이 좀 더 안전하죠. 2줄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는 여백인데요. 우선 TD의 여백도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TD는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이기 때문에 20픽셀 똑같네요. 그러면 TD도 패딩이 20픽셀 갑니다. 자, 다음에는 위 아래 여백은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여백조차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죠. 그래서 컨텐츠 영역의 가장 협소한 부분이 여백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픽셀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위아래 10픽셀 주도록 하죠. 좌우 균등하게 여백 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우 20픽셀씩 있고 위아래 10픽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표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로 사이즈도 넣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인풋 쪽 한번 해볼게요. 인풋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도 있고 넘버도 있고 이메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풋 종류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올 텐데 인풋의 타입의 종류들이 있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따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URL은 없었죠. 이메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텔도 있었네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잡다 보면 디자인이 어차피 똑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에 국한돼서 이렇게 작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default.css에서 할 수 있는데요. default.css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엔 나오지 않네요. 제가 인풋을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안에 모든 인풋이 다 같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트마다 고유의 디자인이 있고 그 고유의 디자인 중에 인풋이나 폼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패턴을 동일하게 맞추기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분명히 이 패턴을 유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모든 디자인이 같다고 볼게요. 다른 디자인이라고 하면 다르다는 것은 가로 크기가 다르지 나머지는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게 셀렉트까지 디자인이 똑같죠. 그래서 높이를 줄 거고요. 그리고 보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배경색도 좀 있네요. 배경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가 여기부터 시작된 폰트 크기 이 두 개 다 갖고 색깔만 좀 다르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있고요. 텍스트 인덴트로 해서 왼쪽으로 들여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컬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 부분도 컬러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default.css에도 존재하긴 할 거예요. 이 플레이스홀더 부분을 디자인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플레이스홀더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sub.css 플레이스홀더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우선은 선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A네요. 선색은 이거고요. 배경색은 FA였어요. 보더 레디우스는 이거 번지는 정도까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5픽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이 부분이 있죠. 어떤 거는 박스 사이징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부 다 똑같이 높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폰트 크기. 이 밑에 있는 게 폰트 크기죠. 이 센 크기보다 1, 2픽셀 더 높이겠습니다. 한 15픽셀 정도라고 하고요. 기본 컬러가 가장 진한 컬러 라고 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0픽셀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으로 하겠습니다. 캡처 본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다 틀이 맞았죠? 그 다음에 가로 크기가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로 크기가 다르다고 일일이 클래스 다 주시면서 가로 크기 주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인라인 스타일로 가로 크기를 줘버려 합니다. 그러면 운영 관리하기도 편하고 개발자분들이 뭐 요청하실 때 크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를 310이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다 입력합니다. 인라인 스타일로 스타일에서 위드스를 31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CSS를 따로 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로 각각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크기는 좀 다 같죠? 그래서 여기부터요. 자, 여기까지 230. 그래서 여기 230 넣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가 하나, 두 개, 여기 생년 월일까지네요. 이걸 복사해서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성별표 생년 월일까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셀렉트나 이런 부분도 크기 재겠습니다. 140 120 140 120. 자, 그렇다면 휴대전화도 140에 120 두 개가 같겠죠? 120 120 각각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다 맞춰져요. 자, 다음에 이제는 요 버튼 좀 만들어 볼까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버튼의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60픽셀이고요. 이건 다르겠네요. 60픽셀이 아니라 좀 다른 버튼이에요. 50픽셀이죠. 옆에랑 같으냐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버튼 한번 훑어볼게요. 이 버튼을 보면 요건데 여기에서 가로 크기가 작고 주간격도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스몰 버전을 만들 거예요. 스몰이라고 넣게 되면 나머지 다 같았잖아요. 다만 다른 게 가로 크기. 그리고 배경 같았고요. 레디우스 같았고요. 여기는 50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겠죠. 가로 크기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버전이라고 따로 다중 클래스를 하게 되면 코드도 절약되고요. 더 좀 편리하겠죠. 표현하기에. 그래서 btn 타입 1의 스몰 버전. 그래서 클래스 btn 타입 1의 스몰 버전이라고 다중 클래스로 넣어줘서 좀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에는 요 밑에 글씨 한번 볼까요? 글씨 부분은 기본적인 글씨 크기가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TD 안에 있는 글씨 크기 자체를 이 글씨로 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18픽셀에 진한 색깔 3.3이네요. 그러면 모든 TD가 자, 여기 전체 폰트 크기 자, 여기 보면 모든 게 18픽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서브 페이지에서 사용한 폰트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18픽셀 한번 찾아볼까요? 18픽셀이 많죠. 사실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폰트 크기가 계속 일률적으로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현재 전체 페이지에 공통된 폰트 크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이렇게 18픽셀로 여기에서 바꿔주게 되면 default.css에서 그러면 앞으로 폰트 사이즈 18픽셀로 쓴 것은 다 필요 없게 돼요. 이거를 replace로 해서 컨트롤 F에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다 제거를 시키게 되면
이 앞으로 폰트 사이즈 18픽셀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포함해서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도 18픽셀 있으면 이미 디폴트해서 썼기 때문에 따로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홀더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플레이스홀더도 크기 주겠습니다. 여기서 18픽셀이었죠. 18픽셀이었어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자체도 우선은 컬러가 따로 존재했으니까 컬러 넣어주고요. 그리고 줄간기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해서 이렇게 똑같이 키워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넘버였는데 제가 넘버를 추가를 안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쭉 내려서 넘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요. 작성을 하면 이 숫자 여기 작성을 하면 텍스트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이제는 이 라디오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체크박스 만든 것처럼 라디오 버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라디오 버튼에다 이미지. 자, 라디오 버튼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것과 비활성화된 것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 이미지를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 크기로 슬라이스 할게요. 그래서 이 크기 자체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복사 붙이기해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고 체크박스. 자, 라디오죠. 라디오 오프. ICO 라디오 오프라고 온이었죠. 온으로 바꾸고 싶다 이따가. 그리고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익스포트 하고 라디오 오프를 온으로 바꿔주고 온이 이제 저장할 때 지금은 오프로 저장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온오프를 뺐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 자체를 숨길 거예요. 라디오 버튼 숨기거나 작업할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체크박스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전 페이지에서 자, 체크박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 서브 1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요거처럼 라디오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전체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서브가 아니라 우리는 style.css에서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style.css는 전체 페이지 공통이다. 그럼 좀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체크박스 했었죠. 서브 공통이면 이 부분을 좀 드러내겠습니다. 과거에 작업했던 얼라인 보스부터 방금 이 셀렉트까지 작업한 걸 style.css로 옮겨주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어차피 style.css는 첫 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들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고요. 그 체크박스 밑으로 모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복제를 해서 이걸 라디오 버튼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라디오 바꿔주고 이제 크기를 다 계산해 봐야죠.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여기가 아니라 ICO 언더바 라디오 언더바 오프라고 만들어줬고요. 체크가 되면 온이라고 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크기가 현재 이미지가 26픽셀이거든요. 높이도 26이고 왼쪽 줄간격 26으로 만들면 되겠죠. 26이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랑 컬러는 같다고가 아니라 여기 18픽셀이었죠. 전부 다 18픽셀로 제공했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는 넣지 않겠습니다. 좀 더 18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 18픽셀로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여백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여백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패딩을 더 주겠습니다. 34픽셀이네요. 여기 34픽셀 주시고요. 오른쪽에 줬던 이유는 여백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 여백.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계산하면 24픽셀 좀 더 넓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면 이제 라디오 버튼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 됐고 왼쪽에 있는 실제 인풋은 사라지게 해줘야죠.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전에 제가 서브 페이지 1번에서는 클래스 하이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클래스 하이드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지 않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찾아보면 클래스 하이드를 쓰지 않을게요. 좀 보완하겠습니다. 코드를. 클래스 하이드 쓰지 않고 이 클래스 하이드를 매번 추가하는 것이나 또 생각을 해둬야 되잖아요. 이거 사라지게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인풋 쓰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두고요. 어떻게 이거를 사라지게 할 거냐? default.css에서 할 겁니다. default.css에서 어차피 이 사이트는 커스텀된 사이트다. 그러면 숨기는 것을 바로 이곳에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클래스 하이드처럼 input 타입이 체크 박스일 경우랑 그리고 라디오인 경우에도 이렇게 숨기겠다. 접근성 있게 숨기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남녀는 이미 선택이 둘 중에 하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왼쪽부터 선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남자 부분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게 해서 체크드 넣어주면 되겠죠. 체크드 넣어주고 밑에 뉴스레터 신청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체크부터 해놓고 아닌 사람은 해제시키게 해서 강제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 버튼과 이 표의 간격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있죠. 이 부분 보겠습니다. 표가 위에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간격을 보면 이제 50픽셀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표 위로 여백이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스텝을 보겠습니다. 스텝 밑으로 50픽셀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텝 부분에다가 밑으로 50, 여기 10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1번은 여기는 10픽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10픽셀이지만 여기에서는 50픽셀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면 무조건 표 위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표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 그럼 무조건 여백 50픽셀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클래스 약간 요 클래스 다음에 폼 요소가 오면 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폼 요소를 걷어내고 폼 요소 다음에 자식의 폼 요소 안에 있는 자식의 테이블이 오면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스텝이라고 하고요. 스텝에 인접 형제를 한 다음에 폼에 이 클래스가 있으면 바로 이 부분에다가 마진 탑을 40만 주는 거죠. 어차피 스텝 밑으로는 20픽셀이 있습니다. 위로 40픽셀 하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 두 개의 여백이 합쳐지는 거죠. 여기서 10픽셀과 그리고 여기에 40픽셀이 합쳐져서 50픽셀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요 버튼이 무조건 표 밑에 저 버튼이 오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표 다음에 요 얼라인 센터가 올 경우에 또는 요 얼라인에 대한 게 올 경우에만 얼라인이 붙은 거, 얼라인 라이트 레프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렬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던 간에 요 여백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폼 요소라고 해서 폼 요소 다음에 클래스가 어떤 요소인지 모르지만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거, 클래스가 뭐든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라인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으면 바로 여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백은 여기까지죠. 50픽셀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패딩을 탑으로 50픽셀 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백까지 주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이 폼 다음에 누가 오는데 누구도 오지만 그 아이가 얼라인이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위로 여백 주겠다. 왜냐하면 이 표 다음에 또는 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테이블 바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에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정렬된 곳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높이가 좀 협소해 보이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기본 높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높이는 50픽셀로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만큼이 어느 정도 다 유지된 상태에서 여백이 남는 걸로. 그러면 최소 TD의 높이가 50픽셀로 해주시고 그 이상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늘어날 테고 그냥 높이 50 해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TD는 높이를 줘도 자식이 커지면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버튼이랑 또 붙어 있는데 요 여백도 한번 볼게요. 자,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보고요. 4픽셀 있고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도 붙었거든요.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자, 이 부분이죠. 인풋 다음에 버튼이 오면 왼쪽으로 4픽셀 떨어져라 라고 해도 여백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다음에 버튼 요소가 오면 왼쪽으로 4픽셀 떨어지게 이렇게 여백을 만들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줄간격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스팬으로 감싸겠습니다. 스팬으로 감싸서 요게 각각 클래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폰 자체를 전체 덮은 다음에 div로 이 스팬을 관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 클래스 스페이스가 있으면 TD에 클래스 스페이스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줄 거예요. 가로 사이즈 주고 줄간격을 50픽셀로 준 다음에 중간으로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야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정중앙에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가로 크기는 바로 20픽셀이네요. 그래서 20픽셀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오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레이블 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YAREA를 좀 사용했었는데 described 해서 이 설명이 먼저 코딩이 마크업이 순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 초점이 왔을 때 얘랑 같이 읽어줄 수 있도록 아마 제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라디오 버튼 디자인 한번 넣어 보았고요. 레이블을 연결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정렬하는 방식 중에 여백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형제나 인접 형제 요소를 써가지고 그걸 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 정보 입력 부분 CSS 모두 끝났어요. style.css로 우리가 공통 작업을 한번 몰아주었고요. 그리고 라디오나 체크박스에 그런 사라지는 경우에는 클래스 쓰지 않고 디폴트.css 했던 우리가 같이 배치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브 페이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디자인을 한 곳에 놓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페이지만의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따로 좀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컴포넌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역 따로따로 구별해서 작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 부분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젠 반응형 제가 이전에 잠깐 좀 했었던 반응형을 계속 이제 연속으로 영상이 나갈 예정이고요. 반응형이 끝나면 이제 모바일 앱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니어 플러스 완성시키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제 그렇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제 매주 시리즈물로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그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